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의 영상들과 달리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언젠가는 찍을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지 좀 많이 미뤄왔을 뿐이지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저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주의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방인의 한국살이라고 그 채널에 제가 나왔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댓글에 다니엘 좀 약간 위축돼 보인다, 그래서 다니엘이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위축돼 보였었던 건 사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위축돼 보였었던 거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저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셨거든요. 대략 21년 정도 엄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희한테 야, 이 쓸모없는 놈들아,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게 뭐야. 또 저희 아빠까지한테도 폭언을 3월서 정도예요. 아빠가 뭐 출장 간 사이에 뭐 다른 남자들이랑 있다거나,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뭐였냐면 그 남자들을 굳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저랑 남동생은 그 남자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뭐 차라리 밖에서 했으면 몰라 데리고 와가지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없이 바람도 펴셨고 저랑 남동생 어릴 때 정말 많이 때리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옷걸이 가지고 저랑 남동생을 이유 없이 그냥 때리다거나, 저희 엄마는 정말 술꾼이에요. 저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진짜 늘 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또 술 취하면 저희한테 뭐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힘드네요. 이 기억이 뭔가 삭제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커온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부모 간의 애착 관계도 사실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었고 늘 방치돼 있었고, 뭐 제가 부모에게 뭐 교육받을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방치였어요. 뭔가 오로지 내 몫으로 그냥 약간 자란 느낌? 혹시 뭔지 아세요? 애정 결핍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대학생 초기까지는 제가 심한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들한테 뭐 가끔씩 집착을 한다든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은 좀 뭔가 애정 결핍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 무조건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고요. 정말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또 너무 외롭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또 집에 오면 명품 들고 오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늘 의심을 하셨죠. 약간 너 이거 왜 가져왔냐, 어떤 남자냐, 늘 물어보셨어요. 그게 네 알바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아버지는 왜 도대체 엄마랑 이혼을 왜 안 했지? 사실 그것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목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뭐 그 남자들이랑 싸우고 온다거나 그랬어요. 제가 엄청 어렸을 거예요. 그때 한 4살이었나? 5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 남자한테 찾아가가지고 패싸움 하듯이 싸웠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나? 그 병원에 입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손에 무슨 파편 같은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병실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늘 아빠한테 그냥 우리 그냥 이혼해버리자, 뭐 이혼 그깟 이혼 어때?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사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클럽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사실 순화시켰어요.
저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다녔냐면 다니엘 너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식당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저희 엄마한테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엄마를 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사실 좋게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쪽 직종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다니엘 너 절대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연애하지 마라 경고하셨던 적이 많았어요.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1년 연애하고 결혼하시고 결혼 1년 뒤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 집에 자고 오잖아요. 거기 가면은 또 행복해요. 이 가정 좀 화목해서 부럽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집에 가면 또 계속 무거운 마음.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저 전쟁터 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왜냐면 아버지는 늘 일을 가 계셨고 그리고 정말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전쟁터예요 엄마랑. 그래서 늘 엄마랑 싸우고 또 기분 나빠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그렇게 잘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혼을 원래 하려고 하셨는데 친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원래 아버지가 저랑 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혼하려고 했대요. 약간 애들이 좀 자립을 하고 나서 좀 이혼을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대요. 이미 늦었어요. 사실 엄마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모진 말들로 바람 피면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20년 넘게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 정도 스트레스는 절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에 이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진짜 저희 아버지는 담배도 많이 피셨고 하루에 2갑 정도 피셨고 거기다가 커피도 밤에 맨날 마셨고 약간 불면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만약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의 엄마였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대단했던 게 어떻게 그런 여자랑 20년께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저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당장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그냥 이혼을 할 것 같아요. 영화보다 현실이 더하다는 거 딱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3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엄마한테는 내연남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때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엄마는 늘 굳이 해서 저랑 남동생을 또 그 집에 데리고 가요. 제 생각 1, 2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를. 사실 그 남자가 뭐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남자가 생을 마감을 했어요. 엄마는 그날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9월쯤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봐요.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한숨 쉬면서 그 남자가 네 남자냐고. 그러면 네가 그 남자랑 살았어야지. 나랑 지금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러면서 엄마랑 자주 싸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2번째는요 정말 저는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신 건 뭐였냐면 급성 심근경색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버지가 마지막 모습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제가 그냥 교회에서 수예배 끝나고 그냥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원래 인사 안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삑 쓰러지시고 제가 바로 119에 신고하고 동생은 아빠한테 심폐소생술하고 저희 엄마는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3분 안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끌고 가셨어요. 일단 저랑 엄마는 갔어요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엄마는 동생 보고 갑자기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냥 동생한테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가 한 2020년 10월이었거든요 저랑 엄마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위급하셨거든요 그때. 동생은 할머니랑 영상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랑 영상통화하고 있었는데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희 남동생은 울고 불고 나 아버지 살렸나 아버지 못 살렸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집에 혼자 있었어요 새벽 내내.
아니 말이 안 됐어요. 미쳤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저는 아버지 마지막 모습까지 보고 떠나 보냈거든요. 시술 많은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차적으로 또 심장마비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음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쓰러지셨던 거는 저녁 7시, 8시쯤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동생은 안 데려오는데 자기 친구 연락해가지고 자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 동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저희 동생은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저희 할머니 그걸 진짜 지적했어요. 너네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는 너만 친구하고 왜 동생만 안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을 한 달 뒤에 하고 동생은 그때야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만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 2달만 또 바로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혼도 하시고 재혼한 사이에 또 바람 한 개 들켜서 또 이혼하셨어요. 맞아요. 전 사실 새아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아빠랑 11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저랑 새아빠 뭐 친하진 않았고 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일단 엄마는 비자 문제 때문에 결국 한국을 뜨셨고 러시아에 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생이랑 러시아를 갔는데 동생은 또 거기 1년 넘게 엄마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동생한테 밥을 안 먹인다든지. 그래서 저희 동생이 거의 거식증에 걸릴 만큼 살이 엄청 말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말랐어요. 그때 한 52kg, 3kg까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 사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 엄마를 이런저런 이유로 연금게 됐고 저는 정말 엄마가 러시아에 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한국에 계셨으면 저는 아직 이 영상을 안 올렸을 수도 있었어요. 동생도 이제 엄마랑 더 이상 안 살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저희 동생은 이제 꿈이 종교의 신학자인데 지금은 그냥 러시아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국 못 참겠어서 그냥 엄마한테 넌 너의 꼭두각시 인형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그냥 파렴치한이야. 전 이런 말 남기고 그냥 차단받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분노하셨는지 난 내 모든 친구들 다 동원해서 너의 집 다 싹 털어서 너의 물건들 다 가져갈 거다. 그리고 굳이 제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야 다니한테 이거 전해. 난 너를 나를 안 하는 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한이다 라고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를 그냥 이거 하겠다는 협박 아닌가요? 원래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저를 낳게 된 거. 저는 그때 이후로 소식은 저를 더 이상 안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더 이상. 지금 제 혼자 한국에 살고 있고 뭐 알바하면서 지금 생활비 잘 벌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실은 초반에 저한테 등록금 내주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명 끊고 혼자서 등록금을 그냥 내고 있습니다. 괜찮게 살고 있어요. 집도 새로 이사 왔거든요. 여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집이고 정말 좋게 오던 집이에요. 올해는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다행이고, 그리고 저는 좀 지나면 또 심리 상담 받을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 받을 예정도 있고, 뭐 제가 상태가 위태로워서 심리 상담 받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기질인지 또 스트레스 받나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심리 상담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또 그래서 정말 마무리하자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가정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게 너무 얼마나 힘든지 전 정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이게 나아지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있다면 정말 손잡고 저는 정말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이상 아이들이
무고하게 그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죄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저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왜 나중에 고생을 해야 되죠? 저희가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의 진짜 꿈은 정말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에도 약간 사람들 진정으로 돕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저의 진정한 꿈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썰이 있거든요. 정말 이 이야기를 잇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다음 이야기도 좀 잔혹한 이야기예요. 다음 썰도 제가 잘 준비를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